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수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입도 이제 크게 세 가지죠. 솔리드적인 수입을 만들 때는 수입 보스베이스, 그리고 잘라낼 때는 수입 컷, 그리고 곡면 형태로 만들 때는 수입 곡면을 쓰면 됩니다. 이 수입은 2016 버전에 와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그동안 불편했던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한 그런 명령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고,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단면이 수입의 정의는 뭐냐 이런 얘기죠. 단면이 프로파일,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간 형상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프로파일이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스케치 프로파일, 원형 프로파일, 솔리드 프로파일. 솔리드 프로파일은 이 수입 컷에서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한 방향으로 흘러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쪽 방향, 저쪽 방향, 양방향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개선됐어요. 그 다음에 안내곡선, 옵션도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파일 방향은 경로 따라와 일정한 상수 유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경로 따라 누르면 프로파일 꼬임에 또 밑에 이렇게 서브 옵션이 네 가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상수 유지에는 또 프로파일 꼬임이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차이점도 보게 될 거고, 이거 말고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고 더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조건이 되면 프로파일 꼬임이 옵션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고 했을 때 안내곡선도 여러분이 만들 수도 있고 경로도 만들 수 있겠죠. 될 수 있으면 길이를 맞춰주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죠. 이렇게 열립니다. 지금 요게 이제 경로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면, 사각 단면, 그 다음에 오픈된 호가 하나 있네요. 지금 단면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전 2015번전까지는 수입을 하실 때 이렇게 했어요. 자, 새 파일, 정면에 스케치하죠. 그 다음에 호 가지고요.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면을 참조 영상을 만드는 거죠. 기존면 커브 찍고 끝에다가 이렇게 단면을 하나 만들고요. 이 평면에 스케치 1 이렇게 하나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OK하고 빠져나와서 수입을 하는 겁니다.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단면을 그려 놓으면 오른쪽으로 하든지 왼쪽으로 하든지 또 양쪽으로 간 거고, 또 당연히 양쪽으로 안 가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하는데 나는 왼쪽으로 보내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됐어요. 아주 상당히 불편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2016으로 이제 솔리드웍스를 처음 배우신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자 보십시오. 자, 피처에 있는 수입을 하겠습니다. 솔리드 수입이죠. 스케치 사각형을 닫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를 찍죠. 한쪽 방향으로 예전에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옵션이 여기 세 가지 더 있는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방향 1, 이게 방향 1이죠. 방향 2, 양쪽 방향. 양쪽으로 다 흘러갑니다. 자, 박수! 이 박수 한번 쳐줘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 이 솔리드웍스 개발자들이 사용자 요구를 이렇게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빠른 소리지만 상당히 고생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좋아졌어요. 단면이 이쪽에만 있어도 상관없다. 자, 혼자서 생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이텔이죠. 마이 솔리드웍스 교실에 오신 겁니다. 밑에 글씨 보이시나요? 강의 잘하고 있습니다. 짝짝짝.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가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7시인데 집에서는 오라고 난리인데 혼자서 이러고 있습니다. 쓸쓸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저처럼 안 되시길 바랍니다. 자,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자, 옵션을 한번 보죠. 그러면
프로파일 방향이라고 있죠. 경로 따라가 있고 일정한 상수 유지가 있는데 뭔 차이가 있느냐? 경로 따라서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요, 제가 X 하고요, 이 20번 있죠? 이 스케치의 크기를 좀 키워보자. 이거를 한번 한 40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스윕 찍고 경로 양쪽 방향으로 하고요. 스페이스바 누르셔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떻습니까? 이 단면이 이 경로의 수직 방향으로 어떻게 방향을 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경로의 수직 방향. 그런 얘기예요. 경로 따라 경로의 노말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한 상수 유지라는 건 뭐냐면 어떻습니까? 이 단면이랑 끝 단면이 평행하죠. 방향을 트나요? 안 틉니다. 경로 따라 흘러가는데 그냥 그대로 고지곧대로 고지식하게 그렇죠? 꼿꼿하게 위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차이라 보시면 됩니다. 경로 따라 방향을 트느냐 안 트느냐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컨트롤 Z에서요 스케치를 안되나 들어오겠습니다. 지수를 원래대로 10으로 바꿔놓죠. D, OK. 자, 이번에는요 좀 다른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스윕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혹시나 좌우 셀렉션 매니저 창이 뜨신다 그러면 핀 해제하신 다음에 X 창 닫으시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면이 양쪽 방향으로 가는데요. 당연히 얇은 피자 하면 두께만을 가진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이거는 뭐 돌출이나 회전에서 매번 했던 거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을 한번 보죠. 이 대화 상자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게 뜨는 겁니다. 옵션에서 경로 따라 가는데 꼬인 값을 한번 지정해 보겠습니다. 도로, 라디안으로, 회전으로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죠. 저는 한 3바퀴만 회전. 자, 잘 돌아갑니다. 돌리고 돌리고 이쪽도 3바퀴 돌리고 돌리고 월라리요. 가운데가 좀 이상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스크류를 금방 만들 수 있죠. 자, 요거를 방향 틀고 이렇게 해자면 방향의 반대가 되는 거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따라서 이렇게 스크류가 회전하고 있죠. 근데 일정한 상수 유지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평행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단면이 끝에 이 단면이 요 사각 단면하고 평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솔리드웍스 서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막 신의 한 수를 받은 겁니다. 신의 칼을 받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2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미 만드는 거는 딜리트 키로 지워버리겠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네 개, 스케치가 4개 있네요. 보이게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있죠? 이걸 단면으로 생각하시고 이걸 경로라고 보겠습니다. 자, 요 두 개를 안내곡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평면이 보이니까 조금 이거 감춰놓고 볼까요? 3 스케치 평면. 자, 솔리드 수입을 하겠습니다. 스케치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잘 흘러갑니다. 뭐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면적의 변화도 없고 삼각형이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변 수입이 안 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어요. 가변 수입이란 건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면서 여기 한 변의 길이가 60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럼 이쯤에서 한 변의 길이를 뭐 30으로 바꾼다든지 여기는 또 40으로 바꾼다든지 그렇게 가변 수입이 되느냐? 안 됩니다. 뭐 NX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뭐 면적이 100이다. 그럼 이쪽에서 중간적인 면적의 양을 뭐 30으로 하고 이쪽은 50으로 하고 뭐 이렇게 면적 단위로 수입이 되느냐? 안 됩니다. 솔리드웍스는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좀 다른 뭐 우회적으로 한다 그러면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뭐 로프트를 쓴다든지 그러면요. 자, 일단은 단면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안내곡선을 만들어 놨으니까요. 안내곡선을 하나 잡아주겠습니다. 탁 찍으면 어떻습니까? 잘 보십시오. 모서리가 지금 3개 있는 거죠. 삼각형으로 따진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되는 모서리가 하나, 2개, 3개 있었는데
첫 번째 제일 위에 모서리만 안내 곡선을 따라 흘러가고 있죠. 나머지 두 개의 모서리는 그대로 직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내 곡선이 이 세 개의 모서리에 다 영향을 미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옵션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못 봤던 이상한 놈이 하나 더 생겨있죠. 위에서 안내 곡선을 하나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1 안내 곡선 따라 이렇게 하면 여기도 세 군데 다 안내 곡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돼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내 곡선을 하나 더 잡아보죠. 이걸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업섬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이 모서리가 요 점을 지나는 요 모서리는 요 1 안내 곡선 따라서 2 안내 곡선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세 번째 요 모서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유지해. 꼿꼿하게. 그렇죠? 자존심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너 안 따라가겠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렇죠? 1 안내 곡선 따라 하면 이 모서리는 1 안내 곡선 따라서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요 거리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제1, 제2 안내 곡선 따라 하면 또 모양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거는 왜 그렇죠? 두 개의 안내 곡선이 동시에 이 모서리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나라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맨 미국하고만 좋게 지내고 싶나요? 중국하고도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렇죠? 강대부 영향을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기술력이 발전해가지고 안내 곡선 없어도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꼿꼿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자, 비유를 한 겁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공부에 너무 반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점. 그러니까 여기서 안내 곡선을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여기에 안내 곡선 뜨지 않아요. 예전에는 여기에 떴었는데 지금은 뜨지 않습니다. 자, 이 옵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예제를 한번 열어보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치 단면을 하나 그렸습니다. 이 단면이 경로 따라 쭉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특별히 어렵진 않겠죠. 그러면 스케치 2번이 지금 위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편집에 들어와서 한쪽만 해볼까요? 중간점이 선택이 되죠. 아니면 끝점 잡고 원 있죠 찍고 두 개 이상을 선택할 때는 당연히 컨트롤 키입니다. 관통해보죠. 자, 길이가 너무 긴 것 같으니까요. 저는 치수를 한번 정의를 해보죠. 한 20 정도만 하겠습니다. 빨리 나오죠. 이번에 오픈된 선이니까 공면에서 해보겠습니다. 수입, 스케치,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잘 흘러갑니다. 문제 될 거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옵션에서요. 경로 따라 고임, 회전수. 자, 한 20바퀴 돌려보죠. 꽈배기 꼴리듯이 잘 꼬여갑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피처 수입에서요. 원형 프로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반경을 10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이 모서리 한번 찍어 보시죠. 탁 찍으면 그 경로 따라서 반경 10짜리가 이것도 옛날에 이런 파이프 만들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이 커브에다가 단면 만들어서 또 거기다가 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수입해가지고 막 돌리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아졌어요.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공면 바디는 삭제하면 되겠죠. 바디 삭제하면 솔리드 바디만 남게 되겠죠. 근데 살짝 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합니다. 왜죠? 이 간격이 동일하지가 않죠. 이렇게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그렇죠? 업데이트가 필요한 기능인 것 같아요. 간격이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간격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런 부분은 살짝은 아직까지는 미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수입 다시 한번 볼까요? 아시죠? 첫 번째 수입을 한번 보죠. 방향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죠?
오픈된 선이 아니고 폐곡선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할지 저쪽으로 할지가 아니라 그냥 한 바퀴 뺑 돌지 않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파일에서 새 파일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능 언제 쓰냐면, 자, 윗면에다가 스케치 해보죠. 제가 이 스플라인 가지고 막 이렇게 이미지선을 하나 그렸어요. 파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에 볼까요? 정면 스케치 하겠습니다. 이 자유곡선 따라 꽈배기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선으로요. 조그맣게 하나 올리죠. 20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점 잡고 이 선 잡고 관통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똑같이요. 곡면에서 수입 스케치 미리 제가 선택을 하고 들어와서 자동으로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가는데 안내 옵션에서요. 경로 따라 꼬임 턴수로 해서 수를 밖에 줘볼까요? 네, 꽈배기처럼 꼬여가죠. 자,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겠죠. 이런 부분 지금 너무 많이 꼬인 것 같아요. 한 10바퀴만 꼬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자,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다시 한번 수입하죠. 원형 프로파일로 해볼까요? 이 단면, 요것만 선택이 되죠. 그럼 삭제하고요. 셀렉션 매니저 열어서 그룹으로 한번 폐곡선 해볼까요? 이렇게 선택이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 경로 따라서 만들어지겠죠. 단면이 너무 큰가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만든 다음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죠, 이게. 그렇죠? 좀 뭔가 안 맞아요. 저는 원이 정상적으로 흘러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뭔가 이렇게 뭐 납작한 원처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도 아직 업데이트가 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예전엔 잘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스케치에서 3 스케치로 들어왔어요. 요 뭐 3만 이렇게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로 요소 변환하는 겁니다. 그럼 경로를 따로 추출한 거죠. 요거는 잠시 숨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경로. 그런 다음에 한번 피처에서 다시 한번 원형 프로파일을 한번 해보고 안되면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5 찍고, 자, 미리 보기 안되네요. 3 정도로 해볼까요? 일단 OK 누르겠습니다. 그럼 안되죠. 예. 경로를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준면 이 커브에 이 끝점 잡고요. OK. 그런 다음에 이 면에 스케치 원하는 그리시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예. 치수는 저는 한 5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수입하는 거죠. 이 단면이 잘못 잡았죠? 삭제.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그 원형 프로파일이 약간 옵션이 빈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일단 뭐 이런 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봤던 이거 있죠. 이 간격이 동일하지 않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자, 4번을 한번 보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경로가 동일하죠. 간격이. 자, 같은 정면에다가 원을 2개 그리세요. 스케치 1번 큰 원, 스케치 2번 작은 원. 이렇게 간격 띄워서요. 요 점이랑 이 원이 요 사이 간격이, 그렇죠? 아까 원형 스프링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수입을 하는 겁니다. 스케치 프로파일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 겁니다. 안 흘러가죠. 그래서 옵션에서 꼬임을 하는 겁니다. 경로 따라 꼬임값 지점 회전 한 10바퀴만 돌려보죠. 그럼 이렇게, 너무 작은가요? 한 20바퀴 돌리면 정확하게 간격을 유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이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경로 따라가 아니라 일정한 상수 유지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경로 따라 꼬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원형 스프링은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옵션을 잘 굴리시면 이 꼬이는 면 같은 경우 만들 때도 이 꼬인 면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무슨 얘기냐? 자, 얘기가 딴 데로 새는데 해주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윗면에다가 뭐 이런 라인을 하나 그렸어요. 빠져나온 다음에 다시 윗면에다가 스케치 이렇게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곡면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가는데 여기서 살짝 꼬이는 거죠. 마치 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회전 한 3바퀴 정도 이렇게 꼬여가는 거죠.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예, 꼬이게끔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스크류 같은 경우 곡선도 되지만 직선도 되고 뭐 여러가지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 꼬임을 잘 구현하시면 상당히 편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른 예제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한번 보자. 보면 어떻습니까? 얘 눌러보죠. 요 단면을 만들었는데 여기 각져 있죠. 각진 수입도 됩니다. 단 여기다 필렛 처리해 버리시면 안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새 파일 제가 만들어 보죠. 각진 수입만 된다는 얘기예요. 윗면에다가 제가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중심 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나 그렸는데 여기다 필렛 처리한다고 이렇게 잡으시고요. 반경을 자 1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빠져나와서요. 정면에다가 그리는데 원을 하나 그려보죠. 제가 여기다가요 지름을 한 9.9로 주겠습니다. 주고 이 점이 이 선이랑 관통 9.9면 돌아갑니다. 지름이 이게 참 반지름이 여기가 10이었죠. 그러면 지름으로 따지면 20이잖아요. 그럼 약 한 19 정도로 해보죠. 그럼 19짜리는 돌아가냐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피처에서 수입 이 단면이 이 경우도 흘러간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근데 조금만 20 딱 되는 순간 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이 되는 순간 이 지름이 20이 되는 순간 문제가 생겨있죠. 그렇죠? 순간 여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참 이게 자꾸 해제가 되네요. 여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20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단면하고 이 단면이 교차가 나겠죠.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곡선 따라 흘러가는 수입을 만드실 때는 그렇죠? 혹시나 단면들이 서로 꼬이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솔리드웍스는 이렇게 아예 각져 있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죠? 흘러갑니다. 단면 찍고요. 경로 찍으면 이렇게 이런 박스 같은 거 만드실 때 편리하죠.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판검에서 판검으로 변환하셔가지고 판검 영상으로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각진 수입이 가능하다. 잊지 마시고요.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방향 백다 시작하는 거 있죠. 6번. 자, 여기까지 볼까요? 먼저요, 쭉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죠. 닫겠습니다. 스케치가 에러 나는 것 같은데요. 보이게 하고요. 스케치 수정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아무래도 치수 중에서 특별히 뭔가 에러 난 부분이 있나요?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도 나오면 뭔가 안 맞다라고 뜨는 거죠. 자, 그러면 대부분 에러 있는 부분은 뭐냐면 녹색이 아니라 똥색 있죠. 죄송합니다. 변색 있죠. 변색이 구속 조건의 에러입니다. 이거 지워버리시고요. 지우시면 또 뭐 풀릴 수 있겠죠. 완전 정의를 또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중심이 요 투영된 요 선이랑 관통 구속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수입 한 엽서 피치에서 수입 단면이 요 단면이 단면의 선택이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 경로 따라 흘러가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끝면이 서로 안 맞죠? 이 앞부분도 안 맞고. 자, 그럼 이렇게 잡아보죠. 자, 이제 일단 옵션이 있죠. 옵션에서 방향 벡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이 모서리를 한번 잡아보죠. 그럼 이렇게 아직까지 안 맞죠? 그러면 끝면 맞추기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끝면이 딱 맞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면 맞추기 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오면 얘가 곡면 따라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꼬이죠. 그래서 제가 방향 벡터를 지정한 겁니다. 자, 이 모서리하고 이 단면들이 평이하다. 이렇게 위에서 오면 정확하게 곡면 따라 흘러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각 옆면이 이 모서리하고 이렇게 평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끝면 맞추는 기능도 한번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약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수익 컷을 한다. 자, 보십시오. 단면은 이렇게 있고 단면이 요겁니다. 원이고 경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인 수익 컷을 하시면 스케치 수입은 만드는 거라고 그러면 수익 컷은 만들어진 만큼 제거가 되는 거예요. 옵션 똑같습니다. 그렇죠? 수익 컷 왜 설명 안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면이 경로 따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문제죠. 보면. 근데 옵션에서 끝면 맞추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남죠. 이쪽도 남고요. 그러면 끝면 맞추기 해보겠습니다. 맞추기 하면 이렇게 정확하게 끝면까지 확 뚫려버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의 옵션이 있다는 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이것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더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